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특히 2월 달에는 조정이 계속해서 좀 진정될 만하면 오고 진정될 만하면 또 오고 이래서 비교적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괜히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나?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정이 오기 전에 직전에 약간 고점이었을 때 나 팔까? 지금 조금 팔까?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 근데 안 팔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때 조금이라도 팔걸, 또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여전히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계좌도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2월 17일에 18억 한 4천 정도 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2월 23일에 17억 2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틀 지난 2월 25일에는 16억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1억이나 빠진 거예요. 그리고 2월 27일에는 15억 2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 사이 제 잔고가 3억 2천이 정말 증발을 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게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한 1억 6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한 4억 8천 가까운 돈,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약간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잔고가 줄은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 수량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잔고가 줄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고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조정장을 좀 잘 지나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잔고가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뿌리 언니는 돈이 아주 많으시니까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0억 부자도 아니고요, 50억 부자도 아닙니다. 33억에서 35억 정도, 그것도 순자산 기준이니까 주식으로 30억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5억이 증발됐다라고 하면 제 전체 자산의 한 15% 정도예요. 이 15% 정도가 이제 늘어날 때도 있지만 이제 줄어든 셈이니까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냐?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1억을 투자해서 1천만 원을 잃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메꿀 수 있는 돈인데, 이제 이렇게 10억을 투자한 상태였고 한 18억까지 자산이 늘었다가 거기에서 5억이라는 자산이 좀 훅 날아간 상태다라고 하면 이 5억은 우리가 일해서 절약해서 메꾸기에는 약간 벅찬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았으면 많았지 괜찮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잃어도 괜찮을 것 같고,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굉장히 죽을 것 같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잃으면 돈이 많건 적건 다 똑같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좀 큰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저는 반드시 이런 조정장과 하락장에서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투자를 해서 항상 상승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이익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걸 매우 반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릴 때를 잘 지켜내야, 잘 버텨내야만 이 오르는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하락장과 조정장에서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수익을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이 사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CNN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확인해 보면 공포에 가 있거든요. 제가 투자를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특히 주식 투자는 10년이 넘었고 미국 시장도 8년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투자를 하면서 만났던 조정장, 급락장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마다 확인을 해보면 이 공포 탐욕 지수가 항상 공포로 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시기라는 거죠. 이 공포 탐욕은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은근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런 말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물론 저는
탐욕에도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공포에 가 있는 시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지, 여러분이 무서워서 다 팽개치고 도망갈 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공포의 시기에 남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나는 시장을 지키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잘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자산은 뭐 좀 줄어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 주식 수량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안 하시면 계좌는 녹지 않거든요. 근데도 일단 무서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서운 시기, 겁이 나는 시기를 좀 현명하게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하는 방법을 3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여러분 지겨우시죠? 지겨우실 것 같지만 근데 이것만큼 또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막 난리가 나고 흔들리고 갑자기 쭉쭉 빠지고 이럴 때는요, 이 내 마인드를 잡을 수 있는 책 한 권 정도 여러분이 평소에 미리 좀 정해놓고 그 책을 이렇게 쭉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버티려면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그냥 갖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에 대한 확신보다 더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럴 때 읽는 책은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해밍웨이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제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오늘도 이제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바다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 큰 청새치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청새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쉽게 잡히지 않아서 이 청새치랑 사투를 벌이고 결국 청새치를 잡거든요. 근데 이 청새치가 이 노인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또 상어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또 이 상어랑 사투를 벌이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왜 좋아하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매일 뭔가 낚는 거잖아요. 매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 노인이 바다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직장에 나가시고 주식시장에 우리가 또 발을 들여놓고 매일매일 거기에서 뭔가 사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게 그 인생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저는 그 자세가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힘들 때,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반복해서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덮을 때쯤 제가 드는 생각은, 노인은 비록 청새치는 얻어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낚싯줄을 붙들고 버티고 있으면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결국 뭔가 얻어올 게 있다는 거죠. 건져 올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보다는 우리가 훨씬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노인과 바다라는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책인데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켄 피셔라는 분이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요. 주식시장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흐름을 계속 반복해 왔는지 정말 많은 데이터와 뭐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처럼 장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그래도 내가 이걸 잘 버티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 단호박처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책을 꼭 읽으시고 내가 하는 투자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의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서 얼마 전에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도 요약해주고, 지금 현재의 상황, 그 책은 이제 과거니까 지금 현재 S&P나 나스닥이나 이런 게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책을 꼭 읽어보시고 저희 카페도 오시면 다음에도 또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또 지겨우시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힘들 때 더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고민이 깊어질 때는 몸을 힘들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몸을 좀 빡세게 굴리면서 몸이 좀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야 뭔가 이 마음의 괴로움이 좀 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갈 때 막 고민, 뭔가 걱정거리를 잔뜩 안고 막 가거든요. 아, 내가 이 책을 이번 달 안에 다 쓸 수 있을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막 안고 운동을 딱 하러 갔는데 운동을 시작하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당장 내 어깨에 들려있는 이 무게, 이게 너무 무겁고 스쿼트 같은 거 할 때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막 허벅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너무 요동쳐서 내 마음이 괴롭다, 매일매일 시퍼렇게 멍들어가는 내 계좌 잔고를 보면서 내 마음은 더 멍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생에서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떨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또 좀 회복을 하고 좋아질 때쯤 되면 여러분의 건강도 또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자 되고 나서 아프고 병들면 무슨 소용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일군 부를 누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서라도 운동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 떨치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고 뛰고 플랭크 하시고 스쿼트 하시고 이런 맨몸 운동이라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고 폭락이 올 때마다 제 계좌를 다 오픈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안 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뒤에서 몰래 팔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 팔게 되더라고요. 버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혼자 몰래 사부작 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시고 소문도 내시고 이렇게 힘들 때 같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볼 때 늘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 이번 방학 동안에 무슨 자격증을 딸 거야, 무슨 자격증을 준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막상 이제 방학 때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좀 자신감이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이런 주식시장, 롤러코스터 타는 주식시장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롤러코스터도 혼자 타면 더 무섭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타면 좀 덜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주변에 같이 투자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다 돈 쓰는 데만 관심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린스 라이프로 오시면 돼요. 거긴 항상 제가 있고 같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같이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멘탈도 잡아드리고 제 잔고도 다 보여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덜 무서우시겠어요. 그쵸? 제린스 라이프에 오셔서 같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린스 라이프는 꼭 투자만 하는 그런 카페는 아니고요. 종잣돈 만들기도 하고 뭐 변동비, 생활비 아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투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재테크 전반적인 걸 모여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린스 라이프 오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바로 넘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재테크는 혼자 하면 힘들고 지루하고 뭐 이래서 오래 못 하거든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제린스 라이프에 오셔서 여러분이 부자 되실 때까지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여러분께 얘기하자면 너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전 재산을 다 투자했다가 그 투자가 잘못돼서 뭔가 나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돈만 잃으면 되는데 돈 말고 다른 것도 잃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건강을 잃는다던가 아니면 가족을 잃는다던가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뭐 방법이 뭐든 간에 재테크를 하실 때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돈을 투자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또 재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뭐 전 재산을 막 다 때려넣고 빚까지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도 넣고 막 이런 거는 제발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해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단돈 200만 원으로 엔비디아를 2017년에 사줬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커서 수익금만 1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큰돈이 없으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뭐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식이 답이다. 뭐 혹은 뭐 코인이 답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액으로 투자할 때 오히려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덜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정장에서 여러분이 너무 극도로 마음이 불안하다, 그럼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이 좀 올라오고 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이 조정이 이번이 끝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때마다 계속 지금처럼 불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중을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조정이 뭐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냐,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신문 기사도 그런 제목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경기 침체 뭐 이제 시작인가? 이런 신문 기사는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신문 기사의 어떤 제목 이런 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그렇게 좀 불안감을 조성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경기 침체가 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엄청난 대혼란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설령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현금을 잘 지키면서 내가 마음 편할 수 있는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우상향하면서 중간중간에 당연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야 또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내 잔고도 성장하고 나도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용기를 낼 타이밍이에요. 뭐 거시경제적인 요소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기업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또 이럴 때 보면 뭐 걔네들은 엄청 많이 빠지지만 S&P 500 뭐 ETF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락이 너무 무섭다, 공포스럽다 하면 이런 지수형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미 분산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따로 분산 투자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개별 종목보다는 떨어질 때 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덜 불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S&P 500은 봤더니 2월 19일에 최고점을 찍었더라고요. 6147인가를 찍고 그리고 2월 말에 5954로 내려왔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뭐 3% 조금 넘게 하락한 그런 수치던데 제가 문과라서 계산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보다는 훨씬 하락폭이 작은 거죠. 이제 오를 때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쭉쭉 오를 때는 내가 그게 없어서 S&P 500만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못 오르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떨어질 때는 훨씬 또 마음이 편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것인가? 오를 때 덜 오르는 게 더 아쉬운 사람인가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당연히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저도 S&P 500과 개별 종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둘 다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지수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조정장 하락장에서 좀 잘 버티는 방법,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요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독서도 싫고 운동도 싫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친구라도 만드시던가요. 그죠? 뭐 셋 중에 뭐라도 하나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주가가 좀 잘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투자를 할 때는 뭐 괜찮았는데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정이 오거나 이러면
저는 괜찮나 그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는 조금씩 시장이 잘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제 잔고가 다 회복을 하면 언제 라이브를 좀 한번 할까 봐요. 5억 이제 올라오는 날에 제가 뿌뜨리치 채널에서 잔고 회복 기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는 1월에 이제 신정, 그리고 보통 2월에 구정이 있었으니까, 구정, 그리고 3월에는 또 신학기. 이래서 연초 이 1분기는 계속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월과 2월은 좀 구정이 1월 달에 같이 있기도 했고, 뭐 계엄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처럼 뭔가 시작할 어떤 흥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날씨도 많이 춥고, 근데 이제 날도 좀 풀린다 하고 3월이 됐고 또 신학기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좀 어깨 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재테크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3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그리고 일상이 재테크가 되게끔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3월 첫째 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